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 또는 수행 시간은 그 알고리즘의 기본 연산을 가장 많이 실행하게끔 하는 최악의 경우의 입력을 생각해서 그 최악의 경우의 입력이 몇 번의 기본 연산을 수행하는지 세면 그 기본 연산의 횟수가 그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 또는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라고 그랬죠. 최악의 경우의 입력에 대한 기본 연산 횟수. 이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은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입력에 대해서 기본 연산 횟수를 세고 그거를 평균을 내면 그게 가장 정확한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계산하는 게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차선의 방법으로 최악의 경우 입력에 대한 기본 연산 횟수로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을 정의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게 최악의 경우의 입력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입력이 들어오더라도 그 최악의 경우의 입력에 필요한 기본 연산 횟수보다는 더 많이 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 알고리즘은 최소한 최대 100번의 기본 연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최악의 경우의 입력이 100번밖에 기본 연산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입력에 대해서는 100번 이하의 기본 연산만 수행한다고 볼 수 있고 그게 항상 보장된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살펴봤던 알고리즘 중에 알고리즘이 3개 있었는데 알고리즘 1은 뭔가 array max, array에 들어있는 가장 최대 값을 계산하는 코드였고 이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 t에는 t1이라고 그럴게요. t1에는 em-1이었어요. 최악의 경우에. 그 다음에 알고리즘 2가 있었는데 알고리즘 2는 sum1이었어요. sum1은 수행시간 t2n이 4n 플러스 1이었죠. 그 다음에 알고리즘 3가 있었는데 이 이름은 sum2였고 이때 알고리즘 수행시간 t3에는 2분의 3n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n 플러스 1이었어요. 동영상에서는 이게 2분의 3n 제곱 플러스 2분의 3n으로 적혀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마이너스 2분의 3n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알고리즘 1이 알고리즘 2가 알고리즘 1보다 두 배 느리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왜냐면 여기는 4n 플러스 1이고 여기는 2n-1이니까 대략 알고리즘 2가 알고리즘 1보다 두 배 더 많은 기본 연산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 배 정도 느리겠죠. true.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고리즘 3를 살펴보기 전에 이거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리냐면 그래프로 그리는데 여기는 n이에요. n은 뭐냐면 입력의 크기죠. 여기는 1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큰 수까지 다하게 나올 수 있고 y축은 n에 관한 수행시간 tn이에요. 그럼 2n-1은 어떻게 되냐면 2n-1은 그래프로 그려보면 1일 때 1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함수가 되죠. t와 n은 2n-1. 그 다음에 t2n을 그려보면 4n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1을 지나고 1일 때는 얼마를 지나냐면 5를 지나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파란색으로 그려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지나겠죠? 그 다음에 2분의 3n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n 플러스 1은 1일 때 4를 지납니다. 4를 지나고요. 그러면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2차 함수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곡선이 돼서 포물선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림이 그런데 그러면 T2n하고 T3n은 어디서 만나냐면 여기서 만나요. 계산을 해보면 여기 얘 값이 3분의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n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이 그래프 3개가 계속 증가해서 뭔가 더 위쪽에 그림이 없지만 그림이 있겠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알고리즘 3는 뭐예요? 알고리즘 3는 n이 3분의 5 이하면 알고리즘 1보다 더 빠르잖아요. 알고리즘 2보다 완이 아니고 2보다 빠르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사이에는 n이 이 사이에 있다면 이 빨간색 함수가 파란색 함수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기본 연산수가 더 작다는 거 아니에요. 기본 연산수가 작다는 거는 더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 3는 n이 3분의 5보다 작으면 알고리즘 2보다 빨라요. 그런데 알고리즘 3는 모든 n에 대해서 알고리즘 1보다 느리죠? 알고리즘 1보다 느리다. 그렇죠? 왜냐하면 빨간색 그래프가 까만색 그래프보다 위에 있으니까 세 번째 알고리즘 3가 알고리즘 1보다는 더 느려요.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냐면 그렇지만 알고리즘 3는 n이 3분의 5일 때 정확히 같고 3분의 5보다 커지면 그 순간부터는 빨간색이 파란색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n이 3분의 5보다 크면 항상 알고리즘 2보다 느리다. 그렇죠? 그러니까 n이 3분의 5보다 커지면 영원히 알고리즘 3는 알고리즘 2보다 느려요. 그러니까 3분의 5 전까지는 알고리즘 3가 더 빨랐지만 3분의 5를 지나서 영원히 알고리즘 2보다 느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 T1n과 T2n과 T3n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차이점과 공통점. T1n과 T2n은 뭐예요? n이 증가하면 n에 대해 n이 증가하면 어떻게 해요? 선형적으로 시간이 즉 함수값이 증가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T1에는 n의 2배에 비례하게 증가하고 T2에는 n의 4배에 비례하게 증가하죠. 물론 뭐 1이 빠지거나 1이 더해지거나 하는데 그거는 여기선 중요하지 않고 하여튼 n 값에 대해서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도 두 함수는 직선으로 표현됐죠. 반면에 이 T3에는 n에 대해서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어떻게 증가해요? 제곱으로 증가하죠. 제곱으로 증가하는 거죠. 이 차이는 뭐죠? 얘는 최고차항이 이 함수에 있는 여러 항 중에서 최고차항이 1차항이죠. n의 1승. 얘는 n의 제곱. 그런데 이 두 개는 결국 뭐예요? 뭘 나타내는 거죠? 그 함수 값을 결정하는 거죠. 함수 값을 결정하는데 함수의 증가율을 결정해요. n이 커지면 함수 값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커지느냐를 최고차항이 결정하는 거죠. 근데 T1과 T2에는 최고차항이 n으로 똑같아요. 그렇지만 T3에는 다르죠. n제곱으로. 즉 앞에 두 개는 n의 값에 비례하게 정비례하게 증가하는 반면에 T3에는 n을 한 번 더 곱한 n의 제곱값에 비례하게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n이 커지면 누가 더 빨리 증가해요?
T3n이 훨씬 더 빨리 증가하는 거죠. 빨리 증가한다는 거는 n이 증가할수록 더 기본 연산을 많이 해야 되고 그건 더 느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는 T1과 T2n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배 차이가 나잖아요. 알고리즘 2가 2배 느리잖아요. 그렇지만 n이 커지면 결국 둘 다 공통적으로 n에 비례하는 만큼의 시간으로 증가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T1과 T2n은 크게 보면 같은 수행 시간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증가율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만 T1과 T2n과 달리 T3n은 n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두 개의 수행 시간하고는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러한 아이디어로 뭔가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을 간단하게 표기하려고 해요. 방금 말한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결국 구체적으로 2n-1이다, 2분의 3n 제곱, 2분의 3n 플러스 1이다 라고 모든 항들을 다 분석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 함수 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항이 뭐냐? 그 항은 증가율이고 증가율을 결정하는 것은 최고차 항이다. 그러면 최고차 항만 표시하면 그 수행 시간을 나타내는 함수의 대략적인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차 항만 갖고 수행 시간을 표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비곱 표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최고차항만으로 간단하게 표기하자는 거죠. 최고차항이 결국 그 함수의 증가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최고차항만 갖고 간단하게 표기하는 방법을 비곱 표기법이라고 그래요. 왜 비곱 표기법을 부르는지는 이 설명을 들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고라는 것은 대문자 5란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살펴봤던 첫 번째 수행 시간이 T1n이었는데 이게 2n-1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T1n은 2n-1 이렇게 표기해도 되지만 좀 더 간단하게 표기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거죠. 2n-1의 최고차항이 뭐죠? n이죠. 그러면 n만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생략하고 대신에 얘가 간단하게 표기했다는 걸 어떤 식으로든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냥 n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비고를 쓰고 대문자를 쓰고 가로로 최고차항을 묶습니다. 그러면 T1n은 비고 n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알고리즘이 누가 물어봤어요. 너 알고리즘 수행 시간이 얼마냐? 그러면 내 알고리즘은 비고 n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너 알고리즘을 나타내는 수행시간의 함수의 최고차항은 n이구나. 즉 n이 증가하면 선형적으로 수행시간이 증가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럼 전혀 문제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T2에는 4n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최고차항만 남겨놓으면 비고 n이 됩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비곱 표기법으로 하면 이 두 알고리즘의 수행시간은 같은 거죠. 그런데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분명히 2배 차이 나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대세에 큰 지장이 없다는 거죠. 증가율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두 알고리즘은 전부 다 비고 n에 돌아가는 같은 수행 시간의 알고리즘이에요. 비고 표기법의 기준에 따르면요. 그렇지만 이 두 알고리즘 달리 세 번째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은 2분의 3n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n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면 이 수행 시간은 어떻게 해요? 최고차항만 남겨둔다 그랬죠? 그러면 상수항도 아니고 1차항도 아니고 2차항이잖아요. 최고차항이 비고로 감쌉니다. 이렇게. 그럼 T3n은 뭐예요? 비고 n 제곱이다. 즉 n의 제곱이 최고차항이고 n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러면 앞에 두 개의 수행시간보다는 n의 제곱 수행시간이 훨씬 더 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훨씬 더 느린 알고리즘이죠. 안 좋은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봤던 것처럼 최고차항을 표기하는 방법을 정리하면 첫 번째, 최고차항만 남겨둔다. 남긴다. 두 번째, 최고차항 앞에 곱해져 있는 게 여기는 2도 있고 4도 있고 2분의 3n도 있잖아요. 최고차항 개수는 이 상수잖아요. 이 개수는 생략한다. 결국 1번과 2번은 뭐예요?
최고차항 그 자체만 남기려고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비고로 감싸는 거. 여기다 최고차항을 넣고 최고차항을 넣고 비고로 감싸는 겁니다. 그렇게 표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자료구조 알고리즘의 어떤 연산이나 수행 시간을 비고로 표현할 때는 이러한 어, 생각으로 표기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갖다 집합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죠. 집합으로 이해하기. 예를 들어서 T1n은 비고 n이고 T2n도 비고 n이잖아요. 그럼 두 개 같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비고 n이라는 게 n에 관한 1차식들이 모여있는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T1n은 그 중에 하나일 거고 T2n도 그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2n-1이고 하나는 4n 플러스 1. 결국 이 집합 안에 들어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T1n은 비고 n이라는 이름의 그룹의 집합의 원소다. 이렇게 원소기호로 써서 표현할 수 있지만 원소기호 대신에 그냥 이퀄로 쓰는 거예요. 이퀄이 바로 원소기호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T2n도 비고 n의 원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T3n은 어디 있겠어요? T3n은 n을 포함하고 있는 더 큰 집합이 있는 거죠. 이 집합은 뭐예요? n에 관한 2차식들을 다 모아놓은 무한히 많이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당연히 n에 관한 2차식 안에는 1차식도 포함하기 때문에 비고 n 집합을 비고 n 제곱 집합이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T3n은 어디 있겠어요? T3n은 여기 어딘가 있겠죠. T3n은 비고 n 제곱.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우선 예 1. 파이썬 함수를 이렇게 써볼게요. number 다시요. increment 1 a라는 매개함수를 받아서 이 함수를 뭐 하는 거냐면 단순히 a에다가 1을 증가시켜서 리턴해주는 함수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얘의 수행 시간 한번 볼까요? 얘의 수행 시간을 tn이라고 그러면 tn은 이 함수가 하는 일은 뭐예요? 더해서 그 값을 리턴해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기본 연산 하나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면 t1은 1이죠. tn은 1이죠. 그런데 얘를 그러면 이 tn은 1이에요. 그러면 이 a의 최고차항은 뭐죠? 최고차항은 n의 제로승이죠. 그러면 비고로 표현하면 비고 n 제로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얘는 n 제로승은 뭐예요? 비고 1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즉 상수항밖에 없는 수행 시간이 상수항밖에 없는 함수잖아요. 그러면 비고 1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1이라서 비고 1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tn이 6이다, 10이다, 100이다 이렇게 상수번 연산만 하는 함수라면 알고리즘이라면 그 수행 시간은 상수 시간 비고 1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number of bits n 즉 n이라는 값을 받아서 이 n이라는 값이 이진수로 표현했을 때 몇 비트가 필요한지 그걸 계산해서 리턴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비트 수를 세기 위해서 count라는 게 변수가 필요하고 while 문을 도는데 n이 0이 아니면 계속 도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n을 반으로 나눠요. 이건 뭐예요? 정수 나눈 셈이죠? 나머지를 없애고 목만 표현하는 겁니다. 반씩 나누는 거죠. 나눌 때마다 카운트 값을 하나씩 증가시켜줘요. 그런 다음에 n이 0이 되면 그 카운트 값을 리턴합니다.
그러면 이 함수의 수행 시간을 한번 볼까요? 이 함수의 수행 시간을 정확히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정확히 계산한다고 치죠. 만약에 n이 8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8이 어떻게 돼요? 4가 되죠. 화이루프를 지나면서 반으로 줄고 2가 되고 1이 되고 그 다음에 0이 될 텐데 0이 되면 빠져나오죠. 그럼 여기 카운트가 어떻게 돼요? 카운트가 여기서 1 증가, 1 증가, 1 증가. 그래서 카운트가 3이 돼서 3이 리턴 됩니다. 결국 8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3비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3이 리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while 루프가 몇 번, 일반적인 n에 대해서 이 while 루프가 몇 번 반복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n이죠. n이 얼마가 돼요? 2분의 n이 되죠. 2분의 n이 어떻게 돼요? 2분의 제곱 n이 되죠. 2분의 제곱 n. 그 다음에 계속 내려가서 언제까지 내려가냐면 0이 되는 바로 직전까지 1이 될 때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2의 카운트 승분의 n이 되는 거죠. 그리고 빠져나오면 이 카운트가 리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빠져나요? 2의 카운트 승분의 n이 바로 1이 되고 한 번 더 while loop를 돌면 1이 2로 나눠져서 0이 되니까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n은 어떻게 돼요? n은 2의 카운트 승이 되는 거고 양변에 뭐를 취해요? 로그 2를 취해요. 그럼 로그 2n이고 얘는 카운트가 되죠. 결국 while loop를 몇 번 도냐면 카운트 번만큼 도는 거예요. 예? 한 번 돌 때마다 카운트가 1씩 증가하니까. 근데 그 카운트 번이 몇 번이에요? 로그 n번이에요. 로그 2의 n번.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얘는 몇 번 도냐면 로그 2의 n번을 돌아요. 돌 때마다 몇 번의 기본 연산을 수행하냐면 대충 딱 보면 문장이 두 개, 스테이트먼트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한 번, 두 번, 더하기 한 번, 대입 한 번, 두 번. 그래서 총 네 번. 근데 이게 네 번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어차피 우리는 비고 노테이션으로 표현할 거면 최고창 앞에 붙어 있는 상수는 전부 다 무시될 거니까 이게 4든 100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얘가 어떤 상수라는 거죠. 즉 while loop를 한 번 돌 때마다 상수 번씩 뭔가 연산을 하는데 while loop를 몇 번 도냐면 로그 2의 n번 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 번 있죠. 여기 한 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확히 표현하면 t에는 c 곱하기 c는 4예요. 로그 2의 n번에 카운트에다가 0 집어넣은 연산 한 번. 근데 이건 정확히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데 비고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쓸 필요가 없고 최고차항만 표현하면 되는데 이때 최고차항은 로그 n이라는 거죠. 로그 n은 뭐예요? n보다 훨씬 더 천천히 증가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로그 2의 n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결국 첫 번째 얘는 비고 1 상수 시간에 돌아가는 알고리즘이에요. 비고 1은 여기 집합 그림에서는 어디 있겠어요? 비고 n 안에 있겠죠. 이렇게 가장 안쪽에 얘가 비고 1이에요. 그 다음에 비고 로그 n은 어디 있겠어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n은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지만 비고 로그 n은 더 누워있는 함수잖아요. 천천히 증가하는 함수. 이게 로그 2의 n이죠. 얘가 n이라고 그러면 그럼 당연히 로그 2는 어디 있겠어요? 비고 1보다는 더 느리고 비고 n보다는 빠르잖아요. 증가율이. 수행 시간이. 그럼 여기 비고 1과 비고 n 사이에 비고 로그 n이 있겠죠. 자, 결국 이 집합은 굉장히 수없이 많은 레이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안쪽에 있는 집합을 다른 쪽이 좀 더 큰 집합이 있어서 포함하고 즉 비고 1, 비고 로그 n, 비고 n, 비고 n 제곱, 비고 n 3승 뭐 굉장히 많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집합들이 계속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이나 자료구조의 수행 시간을 표현할 때 간단하게 표기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간단하게 표기한다는 것은 최고차항만 남겨놓고 그걸 비고 기호로 감싸서 표기한다. 그 의미는 그 수행 시간을 나타내는 함수의 최고차항이 비고 가로 안에 들어있는 항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름에
기고 표기법 연습이 있어요. 그 연습을 한번 객관식 문제인데 그 객관식 문제들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코딩 과제가 있습니다. 코딩 과제가 뭐냐면 프리픽스 썸이에요. 이것도 구름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구름의 설명을 잘 보고 원하는 기간, 마감 기간까지 완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습 문제가 있는데 실습 문제도 이 프리픽스 썸 바로 밑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수행 시간 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과제처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번씩 코딩을 해보고 수행 시간의 차이에 대해서 직접 코드의 수행 시간을 갖고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